안녕하세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물리학 청취자 여러분. 어제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도 저희 라디오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도 물리학의 세계로 들어가 볼까요? 자, 오늘의 사연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의 사연 제목은 세계로 떠나는 물리여행이네요. 세계로 떠난다라. 어떤 내용일지 벌써 궁금해지는데요.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이지 않는 물리학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 김재동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저의 세계여행 당시 이야기를 꺼내보고자 합니다. 지난 한 달간 저는 물리 동호회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세계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다 좋았지만 유독 기억에 남는 곳이 한 군데 있어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사연을 보내기까지도 생각을 많이 했지만 아무래도 다른 청취자분들과 함께 한다면 더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이야기를 풀어봅니다. 저희가 간 곳 중 세계의 배꼽이라 불리는 울룰루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오늘의 제 이야기는 울룰루에서 저희 물리 동호회 친구들만의 상상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울룰루는 세상에서 가장 큰 바위입니다. 저희 3명은 이곳을 방문하고 한 가지 궁금증을 품게 됩니다. 만약 울룰루 바위가 조성분이 자철석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바위는 마치 자석과도 같고 자기장을 형성하지 않을까요? 만약 자기장을 형성하고 저희의 배낭에 전하를 띤 물체가 들어있을 때 자기장 방향의 수직 방향으로 저희가 움직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청취자 여러분 함께 생각해 주세요. 와, 김재동님 되게 신기한 상상을 하셨네요. 이건 왜일까 하는 순간 물리학은 시작됩니다. 아주 좋은 자세예요. 역시 물리 동호회 사람답습니다. 제 생각에는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센 힘을 느끼게 되겠네요. 위에서 누르거나 위로 미는 힘을 받는 거죠. 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오늘 라디오는 전자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좋아요. 그럼 전자기력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전자기력이라는 용어는 낯설게만 느껴지는데요. 하지만 이 전자기력만큼 저희의 일상과 밀접한 힘은 없습니다. 응? 그런가요? 예시를 한번 들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왜 하늘은 파랗고 저녁 노을은 붉을지도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고 투명도와 단단한 세기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저도 아는 게 있어요. 생물학도 역시 전자기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요. 예를 들면 사랑에 빠지는 감정 같은 것들이에요. 와, 우리 일상과 생각보다 엄청 밀접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우리 일상과 밀접한 힘인 중력과 전자기력을 비교해보는 건 어떤가요? 그건 제가 설명해 볼게요. 자기력은 전기력의 상대론 효과로 나타나는 힘인데 상대론 효과는 힘의 속도로 근접했을 때 가시적으로 나타나기에 일어날 확률이 매우 희박합니다. 그런데도 예외적으로 유일하게 느낄 수 있는 경우가 바로 자기력입니다. 전기력이 굉장히 세기 때문입니다. 그럼 전기력이 얼마나 센지 중력과 비교해 볼까요? 만약 여기에 각각 70kg, 50kg의 남녀와 양음 전하가 있다고 해봅시다. 남녀와 양음 전하는 각각 1m씩 떨어져 있습니다. 남녀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은 약 1억 분의 1N으로 서로 끌리는 이를 기대하기에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두 전하 사이의 전기력은 10의 46승 정도로 중력에 비해 10의 44배나 센 힘입니다. 그렇다면 중력이 전기력에 비해 대단히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럼 중력만 알았을 당시에는 과학자들이 무척 당황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중력보다 훨씬 큰 힘이면서 중력처럼 당길 뿐만 아니라 밀치기까지 한다니 놀랍잖아요.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전자기 현상의 원인이 되는 물리적인 양은 두 종류가 있어서 이들이 서로 같은 종류일 때는 밀어내고 서로 다른 종류일 때는 당긴다 라고 추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해요. 또 추가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전하는 추상적 개념을 도입했지만 전하가 존재함으로써 전자제품 등 전기적 현상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자라는 추상적 존재를 진리로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해요. 오, 이거 되게 흥미로운걸요? 그럼 장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게 어때요? 선의 개념도 같이 설명해요. 그럼 장의 개념부터 해서 천천히 나가봐요. 그렇다면 우선 전자기력과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마찰력과 같은 힘들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맞아요. 하나의 전하가 놓여 있을 때는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지만 3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다른 전하를 놓으면
1초 후 전화 사이에 힘이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전화 하나를 없애면 1초 후 전화가 없어졌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것은 상대 전화가 없어져도 그 전화가 공간에 형성해 놓은 세력을 다른 전화가 1초 동안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장이라는 개념인 거고요. 그럼 전화 주위에 다른 전화를 놓으면 이들 전화들 사이에 전기력이 작용하는데 이런 공간을 전기장이라고 하는 건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 장들을 도입함으로써 추상적인 물리량인 전하들의 움직임 또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건 제가 말해보도록 하죠. 장기념을 도입해 전자 하나씩의 상황을 분리해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거든요. 다른 전하가 장 속에서 힘을 느낄 땐 로렌츠의 힘으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할 수 있고, 한 전하가 전기장, 자기장을 생성할 때는 맥스웰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어서 선까지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장의 크기와 방향을 표시하기 위해 패러데이는 선이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전하를 점으로 표시하고 전하들이 원거리에서 작용하는 힘을 곡선으로 시각한 것이 전기력선입니다. 덧붙이자면 전기력선 위의 한 점에서 접선의 방향은 그 점에서 전기장 방향을 가리킵니다. 화살표는 양전하가 받는 힘의 방향이며 전기력선은 양전하에서 나와 음전하로 들어가는 형태로 그려집니다. 또한 전기력선의 수는 전기장의 크기에 비례하도록 나타납니다. 즉, 촘촘할수록 전기장이 세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자기력선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력선은 N극에서 나가서 S극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형성됩니다. 그런데 자기력은 전기력의 상대론 효과로 나타나기에 전하의 움직임이 있어야 자기장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석만 놓아도 자기장이 형성됩니다. 이것은 자석 안에 있는 전자들이 자전하여 자석 주위에 자기장이 형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장과 선에 대해 제대로 이제 이해하셨나요? 그럼 끝으로 아까 장 파트를 설명할 때 잠깐 언급했던 맥스웰의 법칙에 대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제1법칙부터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맥스웰의 제1법칙은 전하와 전기장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법칙으로 주어진 면적을 통과하는 전기장 크기를 나타내는 전기선속의 개념이 유용하게 쓰인답니다. 먼저 닫힌 곡면 안에 전하가 있는 경우를 살펴볼까요? 닫힌 곡면에서 나오거나 들어가는 전기장의 크기는 그 안에 R자 전하량에 비례한답니다. 그림과 같이 가운데에 양전하가 있는 닫힌 곡면에서 나오는 선속은 0보다 크고, 이때 전기장의 크기는 양전하의 전하량에 비례합니다. 음전하의 경우는 양전하와 반대로 전기력선이 음전하로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이는 선속이 0보다 작으며 이 또한 음전하의 전하량에 비례하고요. 그렇다면 함께 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양전하와 음전하가 함께 있다면 전기력선이 양전하에서 나와 음전하로 들어가며 곡선을 지나는 선속은 0이 됩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닫힌 곡면 안에 전자가 있는 경우를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제는 전하가 닫힌 곡면 바깥에 위치하는 경우를 살펴볼까요? 그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어떤 전하로부터 나오는 전기력선들을 지나는 풍선 모양의 임의에 닫힌 곡면을 하나 만듭니다. 이 안에는 전하가 없으므로 선속은 0입니다. 지금부터 왼쪽 단면과 오른쪽 단면을 분리해 생각해 봅시다. 왼쪽 단면은 전기력선들이 들어오고 있고, 오른쪽 단면은 반대로 전기력선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면적의 크기를 비교하면 왼쪽 단면적이 오른쪽 단면적보다 작지만 왼쪽 단면을 지나는 전기장의 세기는 오른쪽보다 강하죠. 따라서 왼쪽 오른쪽의 전기선속은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가 되어 상쇄되니 선속은 0이 되고 풍선 안에는 전하가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해하셨나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기 조금 어려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제가 한 번 더 간단히 요약해드리죠. 같은 곡면 전체를 통과하는 전기선속은 닫힌 곡면의 표면을 잘게 나누었을 때 각각의 작은 면적대를 통과하는 전기선속을 다 더한 것과 같고, 이는 닫힌 곡면 안에 있는 전하량에 비례하다는 것이 가우스의 법칙, 즉 맥스웰의 제1법칙이라는 거죠. 요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이해하고 계셨네요. 그럼 지용 씨가 제1법칙에 관련해서 조금 더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나머지는 제가 설명드리죠. 혹시 쿨롱 법칙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물리 시간에 F는 얼 제곱분의 K, Q1, Q2를 들어본 분들은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쿨롱 법칙도 맥스웰의 제1법칙이 포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어떤 전하로부터 일정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구의 형태로 전기장이 형성되어 있다면 같은 전하일 때의 구의 반지름 차이가 x배일 때 얼제곱에 비례하여 x의 제곱배 차이가 납니다. 그러므로 자기장의 크기는 x의 제곱배 분의 1로 작아져야 합니다. 즉 전기장은 얼제곱분의 1에 비례하여 작아지며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콜롱의 법칙인 F는 얼제곱분의 K, Q1, Q2가 나옵니다. 콜롱 법칙을 살펴보면 맥스웰의 제1법칙이 주어진 전하 분포에 의해 형성되는 전기장을 알아내는데 유용하게 사용되는 법칙이라는 사실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맥스웰의 제1법칙과 관련된 재미있는 예시들이 많지만 시간 관계상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 설명만 했습니다. 재미있는 예시들이 궁금하시다면 보이지 않는 것들의 물리학 도서를 추천해 드릴게요. 1법칙만 해도 이렇게 내용이 많은데 4법칙까지는 얼마나 더 많은 내용이 있을지 흥미로우면서도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지끈하네요. 그럴 수 있죠. 남은 2법칙부터 4법칙까지는 1법칙보다는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실 거죠? 제1법칙은 전기장에 관한 것으로 닫힌 공면에서 나오거나 들어가는 전기선속은 그 안에 전하량에 비례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자기장에 관한 것으로 바꾸면 제2법칙이 되죠. 제2법칙에 따르면 자기장의 경우 닫힌 공면에서 나오거나 들어가는 전기선속은 0으로 자기 홀극은 존재하지 않죠. 예를 들어 양전하만 있는 닫힌 공면에서처럼 N극만 있는 닫힌 공면이 존재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가운데 N극만 있는 닫힌 공면에서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자기력선이 형성되고 닫힌 공면의 표면을 잘게 나눈 각각의 미세 공면들을 통과하는 자기선속을 다 더한 값은 0보다 클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쉬운 이해를 위해 자석을 떠올려 볼까요? 아무리 조그만 자석일지라도 항상 S극과 N극이 함께 존재합니다. 최근 들어 예외적인 경우를 주장하는 물리학자가 등장하기도 했지만 현재까지는 N극만 있다거나 S극만 있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여기서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지금까지 설명한 두 법칙 사이에는 대칭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3법칙은 제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믿고 맡겨주실래요? 헤이, 당연하죠, 규리씨. 3법칙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자석이 회로가 놓인 평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움직이면 전기 에너지가 발생한답니다. 예시로는 발전기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세히 알아볼까요? 자기장 선다발의 변화는 원형의 전기장을 만들어내서 전하를 움직이게 한답니다. 유도된 전류는 자기력선의 수직인 회로의 면을 따라 원형의 형태로 빙빙 도는 소용돌이 모양으로 흐르게 되죠. 간단히 말하면 자기장 선다발의 변화로 인해 경계선의 전기장 소용돌이 성분이 생성된다는 것이죠. 네, 그것이 바로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이기도 한 맥스웰 제3법칙입니다. 여기서 회로의 고리 부분의 크기에 따라 전류의 양이 달라지기도 해요. 마지막으로 맥스웰 제4법칙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전류 또는 전기장의 시간에 따른 변화가 자기장을 만든다는 것이 바로 맥스웰 4법칙인데요. 맥스웰은 첫 번째 법칙이 두 번째 법칙과 대칭을 이룬다는 것을 알아내고 네 번째 법칙 또한 세 번째 법칙이랑 대칭일 거라고 예측했다고 해요. 즉, 변화하는 자기장이 전기장을 만든다는 3법칙을 역으로 변화하는 전기장이 자기장을 만들 것이라고 생각했대요. 맥스웰 4법칙은 축전기를 예로 들어 설명해 드리도록 할 건데요. 축전기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축전기는 두 도체판 사이에 전기가 통하지 않게 만들어서 전하를 모으는 장치입니다. 축전기에 전압을 걸게 되면 전류가 흘러들어오는 쪽의 도체판에는 양전하, 흘러나가는 쪽에는 음전하가 쌓인답니다. 이로 인해서 축전기를 중심으로 전기장이 형성되고 전하가 많이 쌓일수록 전기장이 세진다고 해요. 전하가 시간이 지날수록 많이 쌓이게 되니 시간에 따라 전기장의 세기가 변하면서 자기장이 소용돌이 모양으로 생성된다라는 것이 맥스웰 제4법칙인 것이죠. 전기장 변화는 전류가 흐르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낸답니다. 휴, 드디어 맥스웰 법칙을 마스터한 건가요? 에이, 조금만 더 들어봐요. 곧 끝나요. 이번에는 수식으로 설명해 볼까요? 맥스웰은 대칭성을 고려하여 전자기 현상에 관련한 법칙을 방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방정식을 보시면 조금 복잡해 보일 텐데요.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식은 닫힌 공면에서 나오는 전기선속 및 전기력선 다발의 합이 그 안의 전하량과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식은 닫힌 공면에서 나오는 자기선속 및 자기력선 다발의 합이 0이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세 번째 식을 통해 경계선의 전기장 소용돌이 성분이 면의 자기선속의 변화와 같으며 네 번째 식을 통해서는 경계선의 전기장 소용돌이가 면의 자기선속의 변화와 전류를 더한 값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만약 시간에 따른 전기장과 자기장의 변화가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오, 그렇다면 이 식은 더 간단해지지 않을까요? 이렇게요. 맞아요. 확실히 쉬워졌죠? 이 예로 전자기파에 대해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요. 안테나로는 전기장이 떠는 것을 만들 수 있는데 이가 위아래로 떨면 자기장이 떠는 방향과 수직으로 떠는 자기장 성분이 생깁니다. 이러한 자기장과 자기장의 변화로 인한 전기장으로 연속적으로 공간에 퍼져나가는 것을 전자기파라고 합니다. 전자기파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만약 보인다면 전자기파가 전송하는 에너지가 마치 거대한 벽돌들이 연속적으로 날아오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게 참 다행이죠? 그러네요. 만약 눈에 보였으면 하루 종일 전자기파와의 전쟁을 치렀어야 할 거예요. 오늘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흥미로운 사연부터 시작해서 조금은 복잡한 맥스웰의 법칙까지 너무 알찬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청취자분들과 함께 지식을 쌓아간다고 생각하니 더욱 신나서 설명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흥미롭게 오늘 라디오를 청취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난 게 아쉬울 따름이에요.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저희 라디오는 내일도 진행될 테니까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물리학,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의 내용이 궁금하다면 보이지 않는 것들의 물리학 책을 사서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오늘의 사연을 보내주신 김재동님께는 책을 증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